안녕하세요. 영보TV예요. 이제 오늘은 재능이 중요한지 아니면 열정이나 끈기가 더 중요한지 이제 그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책은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책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은 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 나는 재계, 예술계, 체육계, 언론계, 학계, 의학계, 법조계 지도자들을 면담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들의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은이께서 이렇게 계속 알아가 보면서 분야별 특성과 함께 공통적인 특성도 드러났는데 내 관심사는 그 공통 특성들이었다.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특성인 듯 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잘 해내지만 잘 안 풀릴 때는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거론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글을 썩 잘 쓰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글을 읽다가 어설프고 멜로 드라마 같아서 웃고는 했어요. 하지만 그는 문장력을 계속 향상시켰고 지난해에는 구겐하임 재단에서 연구비까지 지원받았죠.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했다. 그녀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만도 한데 본인이 가장 가혹한 비평가였죠. 큰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의 끈기가 남달랐다. 요컨대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릿이란 바로 열정과 끈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회사 하나만 좀 예로 들어드릴게요. 2001년도에 파산 신청을 한 엘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엘론은 한때 세계 최대 에너지 회사였으며 포천에 의해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엘론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회계 부정을 통해 이례적인 수익을 낸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엘론의 붕괴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적도 없는 직원 수천 명이 일자리와 건강보험, 퇴직연금을 잃었다.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다. 하지만 글래드웰은 엘론이 직원들에게 남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자아도취 문화를 조장했으며 겉으로는 잘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양산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친다. 엘론이 도산 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관통하는 주장도 동일하다. 엘론이 승승장구하던 시절 최고 경영자는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의 자신만만하고 명석한 제프 스킬링이었다. 스킬링은 매년 직원의 등급을 매기고 하위 15%를 바로 해고하는 엘론의 인사 고가 제도를 개발했다. 즉, 절대적 기준으로 얼마나 성과를 냈던 다른 직원보다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시켰다. 그래서 이 인사 제도는 엘론 내에서 등급 평가 후 해고로 불렸다. 스킬링은 이를 맥킨지가 수립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여겼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략이 속임수를 보상해주고 성실성을 맞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재능을 너무 많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도 일어난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를 좀 더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4년에 한 번씩 TV로 딱 그 장면만 보니까 연습을 얼마나 했고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은 재능이 엄청 뛰어나다 고 저희가 그냥 이제 연습 과정도 안 본 상태에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영 선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영 선수인 로디 게인스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게인스는 1984년도 올림픽에서 우승하기 위해 지구력, 기교, 자신감,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표로 만들어 본 적이 있다. 1984년까지 8년 동안 그가 50m 길이의 수영장을 오가며 연습한 거리를 합치면 최소 32,000km에 이른다. 물론 그 전과 후에 연습한 것까지 고려하면 총 거리는 더욱 늘어난다. 49초면 끝나는 시합을 위해서 지구 둘레에 해당하는 거리를 수영했더라고요. 그거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 거리를 수영하면서 즐거웠나요? 연습은 재밌었어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장에 간 적도 없고 연습하는 동안에도 정말 즐겁지 않았어요. 사실 새벽 4시에서 4시 30분에 수영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가끔씩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는 맙소사 이럴 가치가 있는 일이가?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수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는 경쟁에 열중했고 훈련, 성과, 컨디션 유지, 우승, 원정 경기, 동료들과의 만남 등 그 모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습을 싫어했지만 수영 전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 조종 금메달리스트인 마스 라스무센도 연습을 하게 만드는 동기에 대해 비슷한 설명을 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재미가 없을 때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왜냐하면 결과를 달성하면 엄청 즐거우니까요. 마지막에 아하 하는 즐거움, 그것 때문에 먼 길을 참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수영 선수들도 저희가 올림픽에서만 보기 때문에 연습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는 못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를 텐데요. 이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도 물론 재능도 가장 중요하지만 재능보다는 노력, 열정이 2배 이상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